안녕하세요. 아내 림프암을 항암 치료 없이 완전 관해시킨 면역닥터 서정원 원장입니다. 앞선 3개의 영상에서 1급과 2급 발암물질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암 예방과 치료를 위해 위험 요소를 다 다룬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아내의 림프암 치료를 위해 어떤 식사를 선택했는지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어떤 원리로 이 식사법을 선택했고 구체적 실행은 어떻게 했는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자신만의 식사법을 찾아 실천하셔서 모두 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암 환자라면 당연히 건강한 식사가 중요하죠. 유기농 식재료 선택, 영양균형, 조리 방법, 식품 첨가제, 생식과 화식 등 고려 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중요시하는 최우선 순위는 생식입니다. 열을 이용한 조리를 하지 않는 식사법이죠. 두 번째 순위는 유기농이고, 세 번째는 균형 잡힌 영양, 네 번째가 조리 방법, 마지막이 식품 첨가제입니다. 열을 가한 조리를 하면 식재료의 영양과 생명 에너지가 손실되고 조리 과정 중에 발암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열을 가한 화식을 식단으로 결정하려면 조리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외식과 가공식품을 선택하려면 조리 방법 외에 식품 첨가제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아내와 많은 암 환자를 치료해 본 결과 생식과 균형 잡힌 영양을 유지하면 암의 성장이 멈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유기농 식재료를 열을 이용해 조리해 드시는 분들은 성장은 늦출 수 있어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3끼 식사 중 2끼는 생식 분말을 이용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효소, 아미노산 분말을 섞어 먹었습니다. 생식은 모두 식물성이기에 부족하기 쉬운 단백질과 지방은 생유정란, 들기름, 참기름, 김 등으로 보충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중 제철 과일을 빠짐없이 챙겨 먹으려 노력했습니다. 이런 식사법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아내는 B세포 타입 림프종이라 림프 면역 반응이 매우 심했습니다. 현미밥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비장이 커지거나 피부 발진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기농 백육매와 찹쌀을 먹으면 어김없이 비장이 커지고 피부 발진이 올라왔습니다. 식사 후 늘 머리와 몸이 무겁고 무기력감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친환경 자연식을 먹을 때도 흰밥,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똑같은 반응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생식분말을 이용한 식사를 하면 소화도 잘 되고 과잉 면역 반응도 없었습니다. 식사 직후 머리와 몸이 무겁던 증상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심도 생식분말, 찐고구마와 단호박, 찐계란, 제철 과일을 도시락으로 준비해 먹었습니다. 암 진단 초기 전신 면역 반응이 심할 때는 3끼 모두 생식분말을 먹었고 완전 관해된 지금도 평균 2끼는 먹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면역 치료 레시피를 발견하기 전까지 3년간 아내의 림프암은 계속 멈췄고 건강한 삶이 가능하게 해준 것, 식사법에 있습니다. 생식분말을 주식으로 이용하면서 균형 잡힌 영양을 맞추면 몇 가지 추가 이득이 있습니다. 생식분말엔 식이섬유, 효소, 비타민, 미네랄, 파이토케미칼, 그리고 유익한 미생물까지 풍부하기에 정상세포가 좋아합니다. 장이 깨끗해지고 혈액과 림프액 그리고 내척수액이 모두 깨끗해집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암줄기세포와 암세포가 살 수 없는 미세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조리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발암물질 걱정이 없고 식품 첨가제 걱정도 필요 없습니다. 조리 시간이 거의 들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도 없습니다. 가격마저 저렴합니다. 휴대가 편해 어디서든 그릇과 물만 있으면 먹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먹을까 하는 고민이 사라집니다. 이제 생식분말 중심 식사를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리를 잘못하면 식품 첨가물보다 더 위험한 1급, 2급 발암물질을 먹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벤조피렌입니다. 국제암연구소는 벤조피렌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습니다. 벤조피렌은 디젤 차량 배기가스와 쓰레기 소각장 연기, 담배 연기에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고온을 이용한 조리와 가공 과정에서도 발생합니다. 직화구이, 굽기, 튀김, 볶음 방식의 음식 조리 중 잘 생깁니다. 벤조피렌은 생압착 방식이 아닌 식용유에도 들어있고 식용유가 들어간 식품의 열처리 과정에서도 발생합니다. 볶은 견과류, 볶은 커피, 훈제 고기류에도 벤조피렌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온 조리 과정 중 또 다른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0도 이상에서 육류와 생선을 구울 땐 헤테로사이클릭 아미드라는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감자나 시리얼 같은 전분이 많이 함유된 고온 가공식품에는 아크릴아미드란 2급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프렌치 프라이, 포테이토 칩, 감자 스낵, 시리얼, 빵, 비스켓 등에도 아크릴아미드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분 음식이라도 120도 이하의 온도에서 삶거나 끓이면 생기지 않습니다. 요즘 밀봉한 채로 가열하는 스프, 소스, 유아용 이유식 제품들이 많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이곳엔 퓨란이란 발암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밀봉 제품을 안전하게 드시려면 조리 전 뚜껑을 열어서 휘발성분인 퓨란을 날려보낸 후 새 용기에서 조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젠 이해되셨나요? 암 환자가 생식 위주의 식사를 해야 하는 이유를. 저희 부부는 번거로워서 녹즙과 생야채즙을 이용하지 않았지만 좋은 방식입니다. 하지만 녹즙과 생야채즙이 식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식분말 중심의 식단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생식분말 식사 후 중간에 녹즙, 생야채즙을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혹여 육류와 생선이 먹고 싶을 때 친환경 매장에서 구매해서 120도와 160도 사이에 중불에서 굽거나 쪄서 먹었습니다. 이때 비타민C와 E가 많이 함유된 채소 과일을 함께 먹으면 해독에 용이합니다. 가공식품에는 맛, 색, 향기, 유통기간을 위해 첨가되는 각종 식품 첨가물들이 대부분 들어있습니다. 이들을 피하려면 의도적으로 친환경 제품을 찾아서 소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친환경 매장의 가공식품이어도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식품 첨가물이 없어도 가공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같이 혹은 따라서 하다가 유전자의 기능 이상과 돌연변이 암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암 환우분들의 케어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